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지음.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3번 본 적이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년 시절로 추정된다. 그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학가마를 입고 서 있었고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흉측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겉으로는 귀여운 아이로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웃음이 아니라 얼굴에 억지로 주름을 만든 원숭이 같은 모습이었다. 손을 단단히 쥔 자세와 표정은 불쾌감을 자아냈다. 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이 사진을 보며 싫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두 번째 사진은 학생 시절의 것이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학생복 차림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역시 비현실적이고 인위적이었다. 깃털처럼 가볍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미소는 완벽해 보였지만 동시에 괴기스러웠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청년은 본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사진은 가장 기괴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그는 허름하고 무너진 방 한쪽에 앉아 작은 화로에 손을 기댄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웃지도 않았고 표정조차 없었다. 얼굴은 특징이 전혀 없어 기억에 남지 않았고 그 무표정은 보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다시 봐도 떠오르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죽음의 상을 연상시키며 사람에게 섬뜩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3개의 사진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비현실적이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는 아름다움과 기괴함, 그리고 공허함으로 정의되는 신비한 인물이었다. 부끄러운 생애를 살아왔다. 나는 인간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쿠의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기차를 처음 본 순간조차도 그것을 놀이처럼 여겼다. 정거장의 다리를 오르내리는 것도 단순히 세련된 장치로 느껴졌고 그것이 승객을 위한 실용적 구조임을 깨달았을 때는 흥미를 잃었다. 어릴 적 지하철의 존재도 놀이로만 이해했던 나는 자라서야 인간의 실용성이라는 개념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은 나에게 허무함과 슬픔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공복이라는 감각도 알지 못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을 들으며 음식을 먹었지만 그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였다. 어두운 방에서 마주 앉은 18명의 가족이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은 나를 쓸쓸하게 했다.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엄숙히 밥을 먹는 것은 의식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광경을 두려워했다. 인간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조차도 내게는 단지 협박처럼 들렸다. 이러한 생각은 나를 인간의 생업과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내게 행복은 그저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 부를 때마다 지옥 같은 감정을 느꼈고 도리어 그들이 더 평화로워 보였다. 나의 고통은 10개의 재앙처럼 느껴졌지만 이웃의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밥만 잘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나는 그들의 삶이 이해되지 않았다.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편안할까? 인간은 정말로 그런 존재일까?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돈일까? 그렇다고 그런 것을 삶의 이유로 삼기엔 너무 단순해 보였다. 나는 돈, 밥, 행복이라는 모든 개념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웃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내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남았다. 결국 나는 나 홀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 같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끝없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은 광대였다.
그것은 나의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다. 나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광대가 되었다. 나는 어느새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인간들과 소통했다. 어릴 적부터 가족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두려움과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사진 속에서도 나 혼자만 이상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광대 연기였다.